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 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어요. 네, 여러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루머도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혼란이 좀 가중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차분히 정리를 하면서 뭐 현재 상황이나 가능성에 대한 얘기나 우려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네. 뭐 SK텔레콤의 대처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은 뉴스에서 다뤘을 거니까 오늘은 이제 기술적으로 왜 이게 문제이고 또 IT 코너니까 네. 뭐 이렇게 어떻게 좀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에도 해킹 사건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어떻게 다르기에 이렇게 음.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이번에 해킹이 된 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심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그 복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해킹이 된 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일단 기술적 얘기를 좀 해보면 SK텔레콤의 HSS라는 서버가 해킹이 된 겁니다. 네. 이 HSS는 홈 가입자 서버이고요. 이게 담당하는 게 뭐냐면 가입자의 정보, 그 다음에 단말기, 그러니까 스마트폰 네트워크를 접속할 때 인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중앙 서버인데 그럼 여기 어떤 정보가 있느냐? 유심이라고 하는 거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즘에 스마트폰을 우리가 사면 거기에 꼽는 칩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통신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칩이 유심 칩이고 보통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바꿀 때 자기가 직접 통신사에 가서 바꾸시는 분들도 있지만 공기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모든 기계를 이제 사서 그래서 요 칩만 빼서 꼽아서 끼면 바로 통신이 연결되는 바로 그 연결해주는 그 칩을 네. 유심 칩이라고 해요. 근데 이 유심에 대한 정보가 이제 털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유심에는 유심 자체 카드의 번호, 그 다음에 가입자 계정 식별 번호, 그 다음에 휴대폰 기계 번호, 그 다음에 유심 인증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정도의 그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있다라고 일단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SSH 서버가 해킹됐을 때 네.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피해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유심에 대한 정보가 해킹이 된 거잖아요. 유심을 굳이 우리에게 비유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주민등록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있고 이 스마트폰 기계는 바꿀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유심 카드에 실제 나에 대한 기본적인 이 그 핸드폰에 대한 유심 정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해킹이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개인 식별 코드를 복사를 해서 다른 공유심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주민등록증을 복제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동일한 심카드를 복제를 했다라고 하면은 공기계에 비어있는 기계에 이 심카드를 꼽으면 내 번호로 똑같은 번호로 다른 통신을 할 수 있는 폰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걸 이른바 이제 심 클로닝, 심 복제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 폰이 복제가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제 핸드폰에 있던 앱들 이런 것들도 다 복제가 가능한 거예요? 이걸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데 네. 그것까진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네. 핸드폰 번호 하나가 복제가 되는 거지. 네. 예를 들면 내 스마트폰에 네. 예를 들면 은행 앱이든 모두 막 깔려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통으로 복제되는 건 아니다. 라고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 우리가 비밀번호 같은 걸 좀 찾을 때 다 핸드폰 인증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갖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휴대폰 인증 서비스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특정 사이트에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잊어먹을 때 네. 우리가 보통 어떤 번호 인증이라고 하는 걸 받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생각해 보시면 내 핸드폰 번호 넣고 그 다음에 내 어떤 주민등록번호 넣고 그 다음에 번호 인증을 하면 문자가 날라오죠. 네. 근데 이 문자가 날라오는 게 내 폰이 아니라 복제된 폰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만약에 어떤 해커가 악의적으로 내 어떤 아이디나 패스워드 비밀번호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더 근원적으로 얘기를 하면 은행 앱이 깔리는 건 아니지만
특정 어떤 보안이 취약한 앱들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가져와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심카드 해킹만으로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번호 인증을 하려고 해도 전화번호랑 내 이름은 알 수 있는데 주민등록번호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진 않잖아요. 그건 심에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심에 연결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건 워낙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다른 데에서 해킹이 많이 돼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내 이 핸드폰 통신에 대한 정보랑 다른 해커가 만약에 내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곳에서 본 거를 조합을 하면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지금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정확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금감원에서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일부 보험사나 카드사나 캐피털에서 SK텔레콤 번호 인증을 잠깐 중단하고 있는 경우들도 그래서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이게 가교 역할을 해서 다른 것도 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번 해킹이 어느 곳에서 주도한 건지 좀 조사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왜 이게 벌써 일주일 다 돼가는데 안 나와 이럴 수 있는데 네. 지금까지의 해킹 사태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아주 구석구석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것들이 주도가 누가 했는지 나오는데 한 달 이상 보통 걸리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주체 단정이 어렵긴 한데 쓰는 방식 자체가 이제 중국 기반에서 많이 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또 이것도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 BPF 도어라는 방식인데 이거를 만드는 악성 코드를 만드는 소스 코드가 기본적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GitHub라는 공간에 오픈 소스로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엔진을 조합하는 조립하는 방법이 그냥 인터넷에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소스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 걸로 했다고 어떤 나라에서 했다라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은 측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소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공격자를 누구로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SK텔레콤에서도 파악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유심이 어디까지 유출됐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파악된 게 정확하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뭐 어떤 누구의 어떤 이슈가 어디까지 파악됐다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는 게 조심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SK텔레콤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유출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도 없지만 불안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일단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유심을 교체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유심을 교체한다는 걸 비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주민등록번호를 보통 바꾸게 되면은 뭐 네. 요즘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는 이런 이제 제도도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심을 물리적으로 바꾼다는 건 내 그 기계에 있는 아이디 값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새로 교체하는 게 제일 깔끔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요즘의 대기업들이 이제 이미 임원들을 대상으로 유심을 교체하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4월 25일 그 SK텔레콤 이제 CEO인 유영상 대표의 대국민 사과 이후에 추가 대처 방안으로도 유심 무료 교체를 포함했고 또 이제 이미 바꾼 사람도 소급해서 비용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심을 교체하러 가면 유심이 없다고 하거나 예약해도 뭐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것도 이제 어쨌든 뭐 SK 입장이라기보다는 이제 물리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SK텔레콤 고객이 2,3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유심을 실제로 다 바꿔주려면 2,300만 개의 유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재고를 안 가지고 있는 게 솔직히 말하면 정상인 거죠. 왜냐하면 갑자기 전 국민이 몇 천만 명이 이렇게 유심을 쓸 거라고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SK텔레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100만 개의 물리적 유심을 보유하고 있고 5월 말까지 500만 개의 유심을 추가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총 600만 개 정도면 그래도 다 바꿔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원한 대처는 아니지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해라라고 이제 하는 얘기가 그거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SK텔레콤에서도 유심 보호 서비스로 가입을 한 상태에서도 피해가 생기면 SK가 100% 보상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라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가입했거든요. 그래서 네, 유심보호 네. 서비스. 네. 근데 그게 뭐 하는 건지 뭘 어떻게 보호한다는 건지는 그쵸.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서 얘기를 드리면 앞서서 유심보호 서비스 얘기하기 전에 심카드 정보가 복제된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내 전화기가 똑같이 뭔가 하나가 복제돼 있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동시에 전화를 두 곳에 걸면 전화기 두 개가 같이 전화가 오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문자가 두 곳에 다 오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네. 둘 중에 하나만 오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온다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유심 칩에 보면 특정 아이디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전화기들도 이 전화기들만의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이 전화기의 고유 번호랑 그리고 요 심카드의 고유 번호 두 개를 매칭을 해요. 그러면 통신사들이 이 심카드의 고유 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A라고 하는 스마트폰의 번호를 갖고 전화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통신사에 기록이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심카드 번호랑 이 기계가 같이 연결돼서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심카드를 바꾸면 그러면은 B라는 전화기로 옮겨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통신사의 기록에서는 지금 첫 번째 심카드를 갖고 있던 사람이 이제 B라는 전화기로 바꿔서 통신을 하네라고 하는 게 돼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통신사 입장에서 보면 A라는 사람이 뭐 이런 김덕진이라는 사람이 A라는 전화기를 쓰다가 B라는 전화기로 썼구나가 이제 바뀌어질 건데 핸드폰 바꿨구나 그쵸. 이렇게 인식이 되겠죠.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유심이 원래 A라고 하는 전화기에서만 붙어 있었는데 갑자기 B라는 전화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라질 거잖아요, 코드가. 네.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왜 이 사람이 갑자기 B라는 전화기로 바꿨지? 유심을 갈았나? 유심을 갖고 다른 폰으로 갔나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상하구나. 그래서 유심이 다른 데로 갔을 때 네. 이거에 대해서 B 폰에서는 연결이 안 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유심 보호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유심 보호 서비스를 하면 만약에 복제한 폰이 있다. 그럼 복제한 폰에서 유심을 연결하려고 하면 통신사에서 저 사람이 왜 A라는 폰으로 쓰다가 갑자기 B라는 폰으로 쓰지? 이건 이상한 것 같아. 차단. 이라고 하는 게 유심 보호 서비스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가입을 하면 전화기가 저쪽 전화기로 연결되게 하는 걸 막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유심 보호 서비스를 그럼 가입을 안 한 상황에서 네. 만약에 이제 그 복사한 사람이 그럼 그 전화기를 어떻게 가느냐? 네. 이거 이제 좀 팁을 알려드리면 그래서 요즘에 보면 그런 문자가 왔을 때 조심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유심보호 서비스를 안 가입했어요. 근데 네. 갑자기 문자가 왔는데 뭐 트래픽의 문제로 인해서 전화기를 껐다가 켜서 다시 리셋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문자가 오면 절대 끄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때가 뭐냐면 전화기를 딱 껐던 타이밍에 새로 있는 전화기, 그죠? 그게 이 통신사에 붙는 거예요. 가는 거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냥 이 사람이 전화기 바꿨나 보다, 기계를 바꿨나 보다라고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심보호 서비스가 이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전화기 바꿨네라고 인지를 하니까 그럼 갑자기 내 폰을 껐다 켰는데 그 사이에 B라는 전화기로 연결이 되니 제 폰이 갑자기 먹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유심보호 서비스고 그걸 해야 되는 이유고 그 메커니즘이 그렇게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도 궁금하네요. 김진희 님이 왜 별도로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번거롭게 자동으로 하면 안 되나요? 하셨어요. 유심보호 서비스를 만약에 자동으로 해놓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앞서서 저희가 요즘에 스마트폰이 편한 게 유심을 뽑아가지고 다른 폰에 연결하면 바로 통신이 연결되는 거였잖아요.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제가 A라는 폰이 있고 B라는 폰이 있어요. 그럼 예전에는 다 모든 폰을 갈기 위해서는 통신사에 가서 통신사에서 이 폰에 있던 거를 저 폰으로 옮깁니다 해서 전산으로 다 옮겨줬댔었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심카드가 생기고 나서는 우리가 편했던 게 새로운 기계 하면 심카드만 꼽으면 자동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유심보호 서비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꿨을 때 이거 문제 있네 하고 차단을 거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내가 유심보호 서비스가 자동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 폰을 바꿀 때 유심보호 서비스를 내가 한번 해지를 하고 그리고 유심을 갈아 끼고 그다음에 다시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을 해야 되는 불편한 절차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절차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심보호 서비스 하려고 이제 신청할 때 보니까 뭐 로밍은 이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제가 로밍 서비스 뭐 가입했던 거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이런 안내가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해외 로밍 사용자들에게는 좀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밍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이제 가입을 하시려고 보면 내가 해외 로밍이 자동으로 돼 있으신 분들은 유심 보호가 바로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상충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그러니까 로밍을 해지하고 그리고 나서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문제를 이제 SK텔레콤에서 5월까지는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아직은 좀 불편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로 나가게 되면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똑같이 내 전화기가 결국엔 해외로 연결이 되면 국내에선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안에서도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면 만약에 내 폰을 누가 복제해놨다. 그럼 내가 해외로 나갔을 때 내 폰이 이제 국내에선 연결이 안 되는 거니까 복제한 폰이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면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은 네. 불편하지만 이 유심 보호 서비스보다는 공항에서도 유심 갈아주거든요. 그래서 유심을 바꾸고 나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최소한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유심 보호 서비스가 피해 예방책이 될 수 있고 유심 교체는 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 외에도 우리가 또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거는 항상 보안 수칙 중에 하나인데 스마트폰 안에 혹시나 그 내가 주민등록증이나 어떤 운전면허증 편하다고 찍어놓으신 분들 아니면은 이래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신분증 여권 같은 거 데이터 있으신 분들 네. 반드시 지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유심 복제만으로 문제가 안 생기는데 네. 그것이 발판이 돼서 다른 것들과 연결돼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해커들이 하는 게 문자를 통해서 내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스미싱이라고 하는 걸 제일 많이 활용해요. 근데 네. 그렇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사진첩이거든요. 근데 아마도 습관적으로 사진첩에다가 편하다고 주민등록증 찍어놓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민등록증 여권 이런 거 네. 찍어놓죠. 그런 거를 반드시 지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본적인 방식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혹시나 내가 심카드 모자라서 좀 기술 잘 아시는 분은 최신폰 쓰시는 분은 eSIM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eSIM으로라도 교체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순서